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우울 다루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야,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총 16강의 중에 이제 마지막 3강의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만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 지루하시기도 하고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도움이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앞으로 3개의 남은 강의는 주로 스스로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관리 전략이 이렇게 이제 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울 자기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주된 3가지 활동을 시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우울 증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을 하는 거죠. 식별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지만 분별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우울 증상을 체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척도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우울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나열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점수를 이렇게 이제 매기는 항목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 그러한 점수들을 나중에 다 합쳐가지고 총점을 계산을 해서 그 총점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뭐랄까요, 우울 증상이 없다, 아니면 우울증이 아니다, 또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에서도 약한 거다, 중간 정도다, 심한 정도다,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소개해드릴 그런 척도지, 우울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척도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PHQ-9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PHQ-9은 어떤 것이냐면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런 이름을 좀 얘기를 하면은 Patient Health Questionnaire,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는데요. 저 영어 잘 못합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하나의 이제 설문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고, 여기에는 9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이라는 그 9라는 숫자가 이렇게 붙었죠. 이것은 뭐냐면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가지 증상, 우울 장애, 주요 우울 장애의 9가지 증상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해서 문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9가지 문항은 그 DSM이라고 하는 정신장애를 이렇게 이제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진단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런 증상을 특별히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PHQ-9은 바로 우울 증상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중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도구들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PHQ-9 뿐만 아니라 뭐 GDS라든지 CSD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척도들이 쭉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9가지 문항도 있지만은 15개짜리도 있고 30개 또는 20개, 10개 또는 이 9가지 문항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4개 또는 2개 이런 식으로 또 줄여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PHQ-9을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보건 현장에서, 보건 그 기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도구에 대해서, 이 PHQ-9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우울 증상을 이렇게 체크한다고 해서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우울증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단을 확정짓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HQ-9의 어떤 증상들의 그런 자기 평가가 이제 하나의 이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이것을 이제 가지고 체크를 했는데 점수가 약간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우울증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울증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이제 법규상에서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죠. 예,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입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셔야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울 증상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그냥 경험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셨을 때 내가 우울 증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합쳐보니까 점수가 좀 높네라고 하면은 우울 증상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을 의심을 하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전문가인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신의학과에 있는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 증상을 이렇게 식별하기 위한 PHQ-9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기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냐면은 바로 2주입니다. 14일. 흔히 말해서 한 보름 정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14일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우울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 앞에 그 PHQ-9이 이렇게 딱 있어요.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가실 때 그 체크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2주 전에 그 상황, 2주 전부터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딱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체크를 하실 때 또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요. 각각의 9가지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9가지 증상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볼 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 시간적인 기간,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수는 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지죠. 그 증상이 아예 안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0점이 되겠죠. 근데 한 2, 3일 정도만 나타났다. 2, 3일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이상 한 절반 정도 이상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2주 동안에 거의 매일 나타난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3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나타날수록 오랫동안 나타날수록 그것은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그와 같은 표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신 다음에 그 점수들을 이제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치면은 이제 총점이 나오겠죠. 그 총점이 나와서 그 총점이 어느 정도쯤 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이렇게 좀 심하다, 약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총점이 0점에서 4점 사이라고 한다면은 총점이 0점에서 4점 사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울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울 증상은 좀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점에서 한 9점 정도, 5점의 총점이에요. 총점이 5점에서 9점 정도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약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수준의 그런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10점에서 19점 정도 그 정도의 점수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거는 한 중간 정도의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20점에서 27점까지 총점이 이제 27점이니까요.
20점 이상의 그 점수가 나타나면 이건 좀 매우 심한 우울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10점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우울 증상이 좀 중간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심각하게 또는 주의 있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좀 이렇게 권면하는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제 PHQ-9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체크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 또는 참고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항 이렇게 이제 살펴볼 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을 좀 한번 보시면은 1번 문항을 보시면은 그 문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항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 문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참 이것은 관심이 있었고 막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있어서 낚시 가는 것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또는 뭐 바둑을 두는 거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또는 누군가와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이 참 좋았어요. 이와 같은 과거에는 참 내가 흥미 있어하고 뭔가 좀 찾아서 하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날들이 며칠 정도나 되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난 2주 동안에 이렇게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서 했던 그런 활동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리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고 하는 그런 날들이 2일에서 한 3일 이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점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2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매일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3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을 보시면은, 두 번째 문항은 기분이 가라앉았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분이 가라앉은 그런 느낌, 우울한 느낌,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었던 날들이 2일이나 3일 이상, 그러면 1점. 그 다음에 7일 이상이었다, 2점. 그리고 거의 매일이었다, 그러면 3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 세 가지가 나타나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나타나고 어떤 것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나타난 것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우울하기도 하고 희망도 없다, 이런 게 한꺼번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울한 기분보다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라고 느낌이 들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이것이 며칠 동안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3번 문항을 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을 보시면은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즉 수면 상태에 대한 질문인 거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잠들기가 어려운 날 또는 자주 깬 날 또는 그리고 너무 많이 잔 날에 그 날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일에서 3일 그 정도쯤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1점, 7일 이상이었다라고 하면은 2점. 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지난 2주 동안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오래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판단 기준이 흐려지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우울 증상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과정 중에 느꼈던 점인데요. 아, 그래, 나 참말로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다운되고 뭐 잠도 잘 안 와,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세요. 하시면은 잘 듣다 보면은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면 한 몇 월부터였지 하면서 한 두세 달 전에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2주라는 그 기간을 잘 주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노인이신 부분들은 이게 2달 전, 3달 전부터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다른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우울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질문들로 다른 것들로 이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네 번째 그런 문항을 보시면은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피곤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기운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느낌이 있었던 때가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그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항은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평소보다 조금 먹었다. 그 다음에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이렇게 먹는 거에 있어서 이것은 우울 증상으로 이렇게 좀 판별을 하려면 어떤 것이냐면요. 단순한 식욕이 없어졌다라는 그와 같은 이제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때문에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예, 이거는 우울 증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한번 그걸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는 시간에 대해서 보통 내가 지난 2주 동안에 자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다라는 걸 한번 기록으로 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4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깬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 자는 양을 봤더니 뭐 한 5, 6시간 아니면 뭐 2, 3시간밖에 못 잤다든지 뭐 이와 같은 하나의 그런 기록들을 좀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번 문항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와 같은 날들이 며칠 정도쯤 되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도 사실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언제였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쭉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언제까지였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그 문항 항목 자체가 2일 또는 3일 이상 또는 7일 이상 또는 거의 매일 약간 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딱딱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범위를 약간 애매모호하는 듯한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때 이런 느낌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시작했던 시점은 이 정도쯤이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또는 며칠 있다가 좀 사라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을 보시면은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중력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영상을 저희 집에 있는 그분도 들으실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 집중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 우울 증상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과거에 이렇게 이제 조금 교제했던 그 자매와 헤어지게 됐을 때 상당히 저는 멍한 상태로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달 이상, 한 2, 3달 정도 그렇게 멍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이게 우울 증상인지를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 보니까 아, 내가 과거에 전혀 이렇게 뭐 시험 문제를 풀어도 문제를 푼 것 같지도 않고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TV를 봐도 멍하고 하는 그런 멍한 상태, 이런 상태에 이제 있었던 때가 참 오래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우울 증상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밥을 먹어도 또는 무엇을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흔히 하는 것과 같은 부분에 집중해서 뭔가를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일종의 이제 정신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특별히 무슨 문제 같은 걸 푼다고 해서 학생인 경우에는 문제라는 것을 푼다고 했을 때 또는 신문에 있는 어떤 가로 세로 풀기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잡지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푼다라고 했을 때 전혀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울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은 8번 문항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혹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는 그와 같은 문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눈치챌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말이 좀 느려지는 것은 뭐냐면 정신운동이 특별히 인지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그리고 무슨 말을 할 때 단어를 한참 동안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한편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초조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일어섰다가 어디 목표하는 그런 위치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괜히 그냥 밖에도 한번 나갔다 오고 막 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 뭔가 목표를 가지지 않고 그러한 이제 초조함을 가지는 상태. 그리고 대화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말도 그렇게 자유롭게 아주 그냥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잘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말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단어를 생각하고 말들이 자꾸 끊기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은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야, 너 요즘에 왜 그렇게 말을 잘 못해?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라는 부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알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던 게 며칠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신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이거는 특별히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 라고 이렇게 그와 같은 생각이 좀 어느 한순간에는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틀, 3일 그리고 거의 매일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다른 증상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좀 지속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흔히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복지기관이나 어떤 보건기관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요즘에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들, 그다음 자해에 대한 것들, 자살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살 바에야 정말 살 필요가 없어, 막 이런 느낌들이 아주 강하게 드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자살 충동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가와 이렇게 면담을 한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됐다면 자살 예방 상담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9가지 이렇게 증상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체크를 할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총점을 한번 이렇게 점수를 다 합해 보신 다음에
그렇다면 나의 현재 우울 증상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봤을 때 아까 0점에서 4점은 우울증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5점에서 9점은 경한 수준,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점에서 19점은 중간 정도다. 그리고 20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라서 상담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작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심리 가운데, 내 인지 가운데, 행동 가운데 우울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HQ-9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 양식이 좀 궁금하시고 받아보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저의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 연락처를 아시고 계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미리 이렇게 좀 복사를 해놓는다든지 해서 교회에 오실 때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울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우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점, 쇠퇴해져 가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재앙이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 증상을 느끼고 그것을 발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이 느껴지고 그것을 발견되는 그 시점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그리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상황들을 잘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울 증상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미래와 희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